일장 잊혀진 선율.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스쳐 내려오고 있었다. 오래된 서점 청운서가 안은 늘 그렇듯 고요했다. 책 냄새와 먼지 섞인 공기 속에서 이도연은 익숙한 손길로 책 더미를 정리했다. 그의 하루는 대체로 단조로웠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에게 권하고 가끔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얹어보는 것으로 하루가 끝나곤 했다. 그날 문이 열리며 발랄한 목소리가 들어왔다. 교복 차림의 소녀가 책꽂이 사이를 두리번거리며 들어왔다. 이름은 지우. 도연은 그녀가 이 서점을 드나든 지 오래되지 않았음을 금세 눈치챘다. 아직 이곳의 구조에 익숙지 않은 듯 책을 찾는 눈빛이 신선했다. 지우는 책 한 권을 꺼내 들더니 무심히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잔잔한 멜로디였다. 그러나 그 순간 도연의 손끝이 멈췄다. 익숙했다. 아니, 익숙하다기보다는 뼛속 깊이 새겨져 있던 소리가 깨어난 느낌이었다. 오래전 무대 위에서 온 마음을 쏟아부으며 연주했던 곡. 세상에 오직 자신만이 아는 멜로디. 잠깐 도연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가 그 곡을 마지막으로 연주한 건 30년 전이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못한 곡,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던 선율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녀가? 지우는 도연의 시선을 눈치채고 멈칫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생각나서. 도연은 얼떨결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다. 그런데 그 노래 어디서 들은 거니?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주 불러주셨어요. 자장가처럼요. 엄마. 그 단어가 도연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 곡은 자신이, 그리고 그녀와 함께 만들었던 노래였다. 도연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억지로 미소만 지었다. 지우는 책을 계산하고 가볍게 인사하며 서점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도연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그 선율이 그의 머릿속에서, 아니 가슴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30년 동안 봉인해둔 기억이 그 작은 멜로디를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다. 2장 오래된 그림자. 며칠 뒤 지우는 다시 서점에 들렀다. 이번에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사장님, 엄마가 이거 드리래요. 지난번에 제가 산 책값이 조금 모자랐다고 해서요. 도연은 봉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무심히 물었다. 내 엄마는 무슨 일 하시니? 지우가 대답했다. 음악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세요. 원래는 피아노 전공이셨대요. 이름은 윤혜진. 순간 도연의 손끝에서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작은 종이 조각이 사라지는 소리가 오래된 기억의 문을 억지로 열어젖히는 듯 귓가를 때렸다. 윤혜진. 그 이름을 그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서점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30년 전 그날의 무대가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다. 어두운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편에서 긴장한 표정의 혜진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도연은 그녀 곁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곡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기 사고가 터지며 무대 조명이 산산이 부서졌다. 관객석에서는 비명이 터졌고 혜진은 놀라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때 도연은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지만 뒤이어 밀려드는 사람들과 무대 감독의 소란 속에서 그는 강제로 끌려 나와야 했다. 그 후 그는 혜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고 무대를 떠났다. 다시는 음악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소문은 잔혹했다. 도연이 혜진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말이 삽시간에 퍼졌다. 혜진 역시 그 말을 믿고 등을 돌려버렸다. 도연은 봉투를 다시 주워들며 지우를 바라봤다. 차마 묻고 싶은 질문을 삼켰다. 그녀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가 요즘 자주 아픈데 그래도 그 노래만은 늘 부르세요. 제가 흥얼거린 것도 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도연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아직도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노래가 오해로 얼룩진 시간을 뚫고 이 자리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내가 버린 게 아니었다고, 그날 너를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언젠가 말할 수 있을까? 그 질문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맴돌았다. 3장 무대의 비밀. 늦은 저녁 서점 불빛 아래에 지유가 또 나타났다. 그녀는 어딘가 망설이는 얼굴로 조심스레 물었다. 사장님, 엄마를 아세요? 도연의 손이 책장을 넘기던 중 멈췄다. 눈빛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지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며칠 전 엄마가 갑자기 제 앞에서 울었어요. 제가 그 노래를 흥얼거렸을 때였죠. 그때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 곡은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사람의 노래라고.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윤혜진이 아직 그 선율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30년의 세월이 단숨에 허물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죄책감이 더 짙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내 엄마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난 일부러 무대에서 물러난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했지. 결국 그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 지유는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버림받았다고만 하셨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소란, 끊어진 전기선, 무대 위를 뒤덮은 불꽃, 그리고 혜진을 향해 뻗었던 자신의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그녀는 듣지 않았다. 이미 세상은 그를 배신자로 규정했고 그는 그 굴레를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조용히 흐르던 시간을 깨고 지유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엄마가 사실을 알아야 해요. 평생 오해 속에서 사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도연은 소녀가 단순히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를 해명할 마지막 기회이자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래, 언젠가는 말해야겠지. 하지만 내 엄마가 들어줄까? 지유는 미소 지었다. 엄마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그 노래를 사랑해요. 도연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서점 창밖의 불빛이 아련하게 흔들리며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장 서점의 피아노. 밤이 깊어 서점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바깥 거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창을 타고 들어왔다. 도연은 한참 동안 서가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점 구석, 천으로 덮여있던 오래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가장 빛나는 기억을 품은 존재였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덮개를 걷어냈다. 어둠 속에서도 건반이 희미하게 빛나는 듯 보였다. 떨리는 손가락을 올리자 오랫동안 닫혀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선율이 흘러나왔다. 30년 전 무대에서 끊겨버린 곡. 끝내 완성하지 못한 노래. 소리는 서점 안을 가득 메우며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책장 사이를 헤매던 바람마저 멈춘 듯 공간 전체가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도연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빛이 번졌다. 잠시 후 발소리가 다가왔다. 지유였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다급히 말했다. 사장님, 엄마를 모셔왔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점 문이 열렸다. 문종이 가볍게 울리고 그 사이로 한 여자가 천천히 들어섰다. 세월이 남긴 주름과 깊어진 눈빛에도 불구하고 도연은 단숨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윤혜진. 순간 손끝에 멜로디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더 간절하게 곡을 이어갔다. 그것은 말로 전하지 못한 해명, 닿지 못한 고백, 그리고 놓쳐버린 세월을 건너뛰려는 몸부림이었다. 혜진은 한동안 말없이 그 연주를 지켜보았다. 눈빛 속에는 놀람과 혼란, 그리고 잊지 못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도연의 떨리는 손끝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그의 얼굴에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멈춰 섰고 30년의 세월은 단숨에 사라진 듯 했다. 말보다 먼저 음악이 그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다. 5장 다시 시작되는 시간. 서점 안은 여전히 피아노 선율의 잔향으로 가득했다. 도현과 혜진은 서로를 마주한 채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을 눈빛으로 겨우 전달하고 있었다. 지우는 한쪽에서 조심스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묵직한 시간을 느꼈다. 왜 이제야 돌아왔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 안에는 오랜 배신감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때 난 널 지키고 싶었어. 떠나야만 했던 건 버린 게 아니라 보호하려던 선택이었어. 말은 단순했지만 30년의 침묵과 오해를 넘어 전달되기에는 충분히 무겁고 절실했다. 혜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눈물인지 지난 세월의 아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걸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난 끝까지 버림받았다고 믿었는데.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손을 피아노 위에 올려 잠시 멈췄다. 말할 수 없었어. 내 마음을 전하면 널 더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웠거든.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엄마, 아빠가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래요. 이제는 이해해요. 혜진은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켠에서 굳어있던 분노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늦게라도 진심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구나. 도연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향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과거의 오해와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새로운 곡을 시작해요. 도연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음악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세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으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과거는 남아있지만 새로운 관계와 시간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